네, 호남 정치 때문에 야권이 시끌시끌합니다.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호남 유권자들 친노 진영 그리고 문재인 대표 싫어한다. 이런 생각에 대체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 본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거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우리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는 네가 일을 처리하여. 대북 송금 특검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투석을 시작했고 저도 감옥에서 13번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 눈이 이렇게 된 것도 대북 송금 특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노무현 정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게 나온 소리 이게 뭐야? 호남 민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우리 당에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표. 자, 그동안 이제 압도적인 호남의 지지를 받고 지난번 2위로 대통령 선거를 마쳤는데 호남의 민심과 관련해서 스스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셨던 마지막 문재인 대표의 음성은 이틀 전 장면입니다. 자, 몇 가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영상에서 보셨듯이요. 호남 인서가 대거 탈락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 때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 배후에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있었다는 건데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오늘 한 일간지 정치 전문 기자가 네. 왜 호남은 친노를 떠났나 이런 네. 제목으로 한 3가지 요인을 꼽았기 때문에 네. 먼저 이 기사 내용을 좀 점검하고 네. 다른 요인도 좀 짚어드린다는 차원에서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치 전문 기자가 오늘 첫 번째 요인으로 꼽은 것이 바로 이 호남 인사를 대거 추천을 했지만 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표가 공직 후보 검증을 통해서 상당수 탈락시켰다. 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네. 문재인 수석과 부산 출신의 이호철 비서관이 호남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네. 소문이 돌았다. 네. 그때 당시에 소문이 이렇게 돈 거는 맞습니다. 네. 이런 소문이 있지만 네. 꼭 어떤 그 문재인 수석이나 이호철 비서관이 호남이기 때문에 밀어냈다. 네. 이렇게는 생각지 않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당시 뭐 이런 소문이 돌았지만 실제로 뭐 호남 공직 후보자라고 해서 그 부산 출신 문재인 수석이 다 잘라냈다. 이건 아니라는 것 점검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걸 거론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네. 대북 송금 특검. 자,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북한에 돈을 현대그룹이 줬는데 그 송금한 것 때문에 특검이 있었는데 이 바람에 김대중 대통령의 성과가 좀 빛이 발했다. 그래서 호남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맞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그 5억 달러, 우리 돈 5,700억 원 정도로 그 송금을 했다. 네. 이것이 이제 검찰 수사에서도 거의 맞는 걸로 밝혀졌습니다만 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2003년에 바로 이런 수사를 가능하게끔 그러니까 정권을 잡자마자 대북 송금 특검을 용인한 것은 바로 전 정권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꾀하기 네. 위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상당히 네. 서운함을 토로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동교동계 관계자, 권노갑 상임고문이라든지 이훈평, 김옥두 전 의원도 공통된 의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성한 변호사.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정치부에 막 왔을 때 있었던 일인데 2002년 대통령 선거 노무현, 이회창, 노무현 그 당시 선거를 앞두고 산업은행 총재를 지냈던 분이 내가 산업은행 가봤더니 한 몇천억이 비더라. 이게 북한으로 간 것 같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당시 이제 이건 통치행위니 좀 덮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고요. 네. 10만 명 죽이면 영웅이 됩니다, 보통. 네.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의 행위는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남북 관계, 네. 어떤 원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했던 네. 어떤 통치행위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노,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초기에 특검을 허용하는 바람에 낱낱이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빛이 좀 발했는데 저런 면을 사법 네.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은 네. 우리 국익에도 네. 그러니까 남북 간에 네. 밝혀서는 안 되는 면도 사실 많거든요. 네. 그런 게 밝혀질 경우에 네. 남북 관계가 지금 아주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네. 부분은 비록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네. 통치행위의 부분으로 남겨놓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사후에 발간된 자서전에서도 좀 네. 비슷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만약에 어떤 측근 비리라든지 정말 네. 거대한 비리가 있었다면 이것은 발본색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어떤 그 대북 관계,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는 어떤 특수성에서 볼 때 우리가 과연 이 부분을 금방 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부의 판단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맡길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교동계라든지 김대중 정부 쪽 인사들은 굉장히 서운해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새로 정권을 잡은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우리와 차별하기 위해서 이 특검에 수용했고 그 결과 김대중 정부와 동교동 측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호남 민심을 악화시킨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이제 두 분이 공히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 더 있죠. 이건 뭡니까? 문재인 이제 대표가 직접 부산에서 한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부산 정권이다. 네, 이거죠? 이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에 광주를 비롯해서 네. 이 핵심 지지 기반, 꼭 호남을 떠나서 네. 이 전통적인 지지층들에게는 상당히 이반 현상을 가져오는 그런 발언으로 지목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6년 5월에 부산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민정수석이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 출신인데 부산 시민들이 왜 부산 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권을 부산 정권이라고 이 평가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그렇죠. 이제 호남의 압도적인 거의 뭐 9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는데 이 말 때문에 아니 우리가 표는 우리한테 받아가는데 그러니까 정체성이 부산 정권이라고 보는구나. 이 말 말고 좀 다른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 당시에- 마음속에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광주 쪽 의원들이 한 얘기를 제가 복기를 해보면 네. 여기에서 왜 뭐 호남 정권이라고 호남 정권으로 받아들이든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왜 부산 정권이건 무슨 정권이건 지역을 드러내느냐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이 많았죠. 네. 만약에 부산과 호남의 공동 정권이다 이랬어도 좀 논란이 됐을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호남 유권자에게 정말 간절히 호소하는 모습 이틀 전 상황이었는데요. 자,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뭘 하면 돌아설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이 호남 민심이 그 친노 정권의 네. 그 실체를 깨달은 거죠. 친노 정권은 지금 호남 정치인들에 대해서 네. 어떤 기득권 세력으로 봅니다. 네. 이재의 후광을 얻고 네. 어떤 지역주의에 안주해가지고 네.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친노 운동권 세력들은 우리는 열심히 민주화 운동 돌 던지고 해서 네. 정계에 지금 정치계에 있는 사람인데 네.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그 동교동계 내지 호남 정치인들을 배제해야 될 대상으로 네. 물론 새누리당보다 좀 강도가 덜하지만 네. 그런 입장에서 근데 친노가 왜 호남을 끌어안고 있느냐 네. 이거는 표에 있어서 호남표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결정적 아닙니까? 그렇죠.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호남을 이용했다는 인식이 이제 네. 호남 민심에 박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돌아선 호남 민심이 다시 원대 복귀하기는 힘들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아.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일단 그 노무현 정부 때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호남을 비롯해서 굉장히 네. 상실감이 컸죠. 전 지역에 걸쳐서. 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대선 때 거의 600만 표로 다시 대선에서 지는 그런 결과가 그래서 나왔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호남에서 그렇다면 지난 2012년에 왜 90% 가까운 몰표를 문재인 후보에게 줬느냐. 네. 네, 여러 가지 실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실망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다시 한번 그래도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열망 때문에 그냥 몰표를 준 겁니다. 네. 왜? 문재인 대표가 당시에 야당의 유일한 후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그러니까 2012년 대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재인 대표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든가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든가 네. 이런 어떤 정당이라기보다는 시민단체와 비슷한 궤를 걸어왔고요. 네. 이렇다면 이대로 간다면 이 정권 창출은 아예 영영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호남을 비롯해서 전통적 지지층이 문재인 대표나 현재의 친노 주류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왜 친노를 싫어하느냐가 아니라 제목이 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에게 등을 돌리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